수능국어 절대문항 유형편. 자, 이제 적용학습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작품이 뭐가 나와 있냐면, 곽재구의 계단이란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볼 거냐면, 제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작품을 좀 읽어가 볼 거야. 됐지? 근데, 작품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있잖아, 얘들아. 문제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좀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뭐 나왔니, 얘들아? 태도 나와 있지. 자, 그러면 태도를 묻는 문제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얼만큼 쪼개낼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무슨 말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태도와 관련된 문제들은요, 선택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바꿔줄게. 앞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면 자신의 삶, 부재하는 대상, 자신의 처지, 절대자의 힘, 현실, 이렇게 각각이 뭐가 나오냐면 대상이나 상황들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부터 저항 의지까지 이렇게 두 부분은 나뉘어요. 이게 뭐가냐면 대상에 대한 입장을 가리킵니다. 이때 너희가 태도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봐. 태도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선택지 자체가 대응 방식이라는 뭐에 개념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작품의 앞에서 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작품의 뒤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앞뒤 내용이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반성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지.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이 뭐야?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개념 테두리 안에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명심한다면 아마 좀 더 공부하는 게 수월해지게 될 거야. 자, 이제 당연히 작품을 읽어봐야겠지. 제목이 계단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당연히 뭐가? 계단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상과 관련된 무엇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 대상과 관련된 시간, 대상과 관련된 공간, 대상이 어떤 일을 겪는지 또는 어떤 일을 당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야. 들어가 볼게. 강변에서 내가 사는 작은 오두막살이 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어느 하루 마음먹고 나무 계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강변에서부터 어디까지? 만들었습니다까지 나와 있지?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보면 내가 바로 강변 근처에 오두막살이 내가 강변에서 오두막살이 집까지 뭐하고 있다는 거니? 계단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보시면 대상 중심의 시 같은 경우는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여기까지 보시면 상황은요,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냥 상황이 나와 있다는 거.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가 산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오케이. 말하는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라는 정서가 드러나고 있죠. 자, 이때 나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고 있지.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봐. 당연히 무엇과? 나무 계단이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겠지. 결국은 말하는 사람이 나무 계단을 좋아한다. 언젠가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두막살 집을 찾을 때 상황 나왔죠. 구체를 얘기한다면 시간이 나와 있는 거지. 근데 미래니 과거니 당연히 미래의 상황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게 있대. 설령 그때 내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 이게 내가 그동안 목마르게 찾았던 그 물건이야 하며 막 보찜을 푸는 순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가 나왔니? 상황이 나와 있고요. 이게 뭐가 된다? 시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여기서 잠깐만 정리해볼게. 자,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미래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뭐였지? 언젠가 당신이 나를 찾아올 때 그걸 뭐하고 있어? 있을 거라고 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낙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또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니? 내가 열렬히 사랑하던 신이 나타나더 하더라도 난 누구를? 당신을 들을 수 있고 당신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만큼 누구보다 신보다 당신이 훨씬 더 뭐하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면 나무 계단은요. 어떤 상황에 있죠? 내 곁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사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정도 내용 파악해서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1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죠. 나무 계단 만드는 상황 얘기하고 있지. 두 번째 2번. 부재하는 대상. 네, 얘가 정답이겠네요. 바로 나무를 만드는 상황은 바로 당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자신의 처지. 네, 앞에 나와 있죠. 나무를 만들고 있는 상황.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절대자. 안 나와 있죠. 절대자는 뭐냐면 신을 가리켜. 그 다음 현실. 이것도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뒤에 기다리고 있는지, 비관하고 있는지, 의지인지, 저항 의지인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 다음 비관, 슬퍼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뭐가 나와 있냐면 네, 바로 김광균의 은수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은수저가 네, 소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상 중심의 시지, 대상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를 좀 하자. 자, 내용 읽어봤지 얘들아? 산이 저문다부터 눈물이 고인다. 자, 눈물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아기가 없대요. 마이너스죠. 네, 당연히 1년은 뭐다?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바람이 불고요. 들창을 다시 닫는데요. 내용 읽어보시면 마찬가지로 뭐죠?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는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내용을 봤더니 뭐가? 아기가 없는데 지금 뭐야? 아기를 웃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기를 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아기는, 웃고 있는 아기는 진짜 아기일까? 아니면 가짜 아기일까? 그쵸? 이 아기는 바로 환상이겠죠. 상상이겠지. 그 다음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은수저는 무엇과 아기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화자와 연관되어서 은수저를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항상 대상 중심의 시는 상황을 무엇과 대상과 연관시켜서 뭐하자? 이해하자.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위시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시적 화자가 대상을 뭐하고 있다? 관조하고 있다. 자, 관조는 오른쪽 내용 보시면 뭐라 나와있지?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대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요한 마음 상태. 그럼 뭐야? 감정 표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정 표현이 없는 거지? 객관적이고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시적 화자가 뭘 보고 있죠, 여러분? 네, 바로 은수저 아기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은수저 아기를 보면서 감정 표현이 안 나와 있나요? 아니죠. 어른거린다, 뭐 슬프다, 눈물 이와 같은 감정과 연관된 말이 나와 있지.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답이 될 확률이 좀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 절망적 현실이요. 아기가 없는 거죠. 절망적 현실 당연히 맞습니다. 맞죠? 요게 앞에 내용에 나와 있지. 그 다음 화자의 극복 의지. 그 뭐야? 아기가 곁에 없으니까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지? 그런 거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번도 정답 안 되고요. 3번.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요런 말 튀어나오면 뭐 하라고 했었지? 시 전체를 보라 얘기했었지? 시 전체를 보라. 봤더니 뭐라 나와 있어?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와 있죠? 내적 갈등이라는 건 같은 말 뭐 있지? 고민, 방황, 번뇌, 고뇌란 말이 있죠? 이 중에서 고뇌란 거 생각해 볼게. 고뇌. 뇌가 아프대요. 그만큼 뭐야? 생각이 많은 걸까? 생각이 적은 걸까? 생각이 많은 걸 가리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용상 읽었을 때 이 부분에 뭐가? 내적 갈등이 드러나야 되는 거겠지? 자, 이때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 떠올려보시면 이해하는 게 조금은 어렵죠. 내적 갈등은요, 우선 시를 읽었을 때 말하는 사람이 편해 보이는지 불편해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시 어때요? 편해 보이나요? 아니죠. 불편해 보이죠? 그럼 얘는 내적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뭐 나왔어? 심화라 나왔죠? 심화는 뭐 하는 거야? 점점 말 그대로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해짐. 요딴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되질 않는다. 그 다음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자,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 그건 당연히 누굴까? 아기가 되겠죠. 그리고 안타까움은요, 아기를 만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겠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 시적 화자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 자,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시의 앞부분에 뭐 있으면 돼? 자연의 이치요. 그 뒤에 뭐 있어야 돼? 깨달음이 나와 있으면 돼요.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2번. A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뭐 나왔어? 노을 나와 있죠. 그럼 보시면 돼요. A는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거 뭐지? 시상 유발. 은솔이는 귀엽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노을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런 내용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2번 소멸의 이미지. 자, 소멸의 이미지는 뭘 가리키냐면 이런 거야.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 사람이 죽으면요 관에 담기고요. 관은 어떻게 되죠? 땅 속에 묻혀요. 땅 속에 묻히기 위해서 당연히 뭐지? 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소멸의 이미지라는 게 나오면 하강적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지. 3번 떠올리게 된대. 뭘 가리키는 거지? 시상 유발을 가리켜요. 그럼 당연히 노을 뒤에 뭐 있어서 멋멋을 떠올린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 그런 거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요. 자연의 영원함을 상징한다. 그러면 문맥상 영원하다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정답이 안 되고요. A는 현실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똑같아요. 이것도 문맥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 그럼 뒤에 당연히 영원하다, 아름답다 내용이 있어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바로 문제를 좀 확인해 볼게.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3번 가다의 공통점 문제가 나와 있지. 자, 그런데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볼게. 무슨 말 나왔냐면 그리운 안타까움, 회의적, 비판적 태도, 반성,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 삶의 태도가 나와 있지. 이런 경우는요 뭘 묻고 있는 거냐면 화자의 정서 또는 태도를 묻고 있는 경우예요. 태도를 묻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무엇을 좀 떠올려줬으면 좋겠냐면 바로 제목을 참고한다. 제목을 참고해 준다라는 거. 자, 제목을 참고했더니 첫 번째는요, 가난한 청년을 위하여라는 내용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추억에서, 세 번째는요, 그리움 나왔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용하게 그리움이요, 정서가 뭐죠? 그리움이에요. 다음, 추억에서 정서가 뭐죠? 추억이니까 당연히 지나간 것을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리움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적으로요, 나 작품과 다 작품이 어떤 걸요? 정서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 거기에 착안하신다면 얘는 정서와 태도를 묻고 있으니까 네, 공통된 정서를 찾아주면 되겠구나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목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숨가쁘게 지금 달려오고 있죠. 자, 시간이 조금 한정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과정을 마치도록 할게요.